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돈 쓴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왜 늘 텅 비어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이런 생각 자주 드시죠? 오늘 말씀드릴 9가지 소비 습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꿀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많이 후회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60대 이상 가구의 41%가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큰돈 쓴 기억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유일한 낙이야. 이거마저 없으면 내가 뭐로 버티겠어? 커피 한 잔, 손주 선물 하나, 모임 나가서 체면 칠해하느라 봉투 하나. 그땐 분명 나를 위한 소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 감정값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값이 제 지갑을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살짝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쯤은 꼭 떠오르실 거예요. 아, 나도 이것 때문에 지갑이 새고 있었구나. 그런데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9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줄이시면 지갑도 마음도 분명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알아차리는 게 당신의 다음 10년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이 될지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남이 정한 일정이 내 통장을 비우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민수 돌잔치인데 꼭 오셔야 해요. 영희 결혼식이에요. 선생님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런 연락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행사에 빠지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내 일정은 점점 밀리고 남의 자리가 내 스케줄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자리 하나하나에 지갑이 따라 나간다는 걸 한참 뒤에야 실감하게 됩니다. 식당 예약은 기본, 축의금은 남들 수준 맞춰야 하고 빈손으로 가긴 그래서 꽃바구니, 상품권, 케이크까지 얹고 나면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보다 내가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다들 하는데 나만 빠지면 눈치 보일까봐 이 이유가 더 앞서게 됩니다. 73세 박정 씨는 그러셨어요. 동네 아줌마가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몇 년 동안 인사만 나누던 사이인데 안 가면 나중에 어색할 것 같아서 축의금 10만 원 봉투에 담아서 갔어요. 그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손자 용돈도 못 주고 약값도 밀렸어요. 이게 딱 한 번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리가 1년에 수십 번씩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잔치, 칠순, 회갑, 승진, 입학, 결혼. 남의 기쁨이 내 고정비가 돼버린 상황. 우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은 꼭 해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자리가 내 형편과 내 마음에 진짜 맞는 자리인가? 모든 관계를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인사한 사이, 1년에 한두 번 마주치는 지인, 이런 분들 집안 행사까지 꼭 가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안 간다고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아, 그러시군요 하고 이해해 주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덜 가도 덜 써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손주가 크는 동안 나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건 민준이 거야. 엄마 아빠 말고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그 말에 방긋 웃는 손주 얼굴 한 번쯤 떠오르시죠? 그 웃음 하나에 카드값이 뭐 대수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장난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생일 선물, 방학 선물, 용돈 봉투, 학원비. 이게 점점 하고 싶은 일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68세 김정복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좋아서 사줬어요. 근데 손주가 점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이번 달엔 뭐 사줄 거예요? 하는 말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져요. 손주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선물들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까? 몇 년 뒤에는 장난감보다 같이 걸었던 공원길, 같이 먹은 수박 한 조각, 함께 앉아보던 만화 한 편이 더 선명하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요, 돈보다 시간에서 나옵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오후 한때, 마트장 보러 함께 가는 길, 같이 쪄먹는 감자 한 접시. 그게 훨씬 더 깊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이제 우리 나이엔 압니다. 지갑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손주 마음도 따뜻하게 자랍니다. 이사보다 무서운 게 월세더라고요. 고정비 스트레스 1순위,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사는 한 번입니다. 근데 월세는 매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사가 더 무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짐 옮기기 귀찮아서요. 익숙한 데가 편하잖아요. 옆집 사람도 알고, 병원도 가깝고, 지금 사는 곳에 정이 들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월세가 매달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75세 이기철 씨 이야기입니다. 서울 도심 전셋집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버텼어요. 그래도 중심가에 사니까 뭔가 내가 덜 초라해지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증금은 줄고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월세. 살림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매달 1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버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장을 제대로 못 보고 병원도 미루게 되더랍니다. 집은요, 쉬려고 있는 공간이지 숨 막히게 만드는 고정비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70대 김순희 씨는 이렇게 하셨어요.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로 옮기고 나니 청소도 쉬워졌고 관리비도 확 줄었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더 작은 집이 더 큰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제 크고 번듯한 공간보다 덜 부담스러운 공간에서 조용히 숨 고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익숙함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젠 한 번쯤은 조금 낯설더라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늘 허기졌어요. 냉장고는 차고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배는 부른데도 어쩐지 마음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괜히 물건 하나라도 사야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커피라도 마셔야 하루가 버텨지는 기분이 들죠. 67세 박정순 씨는 그러셨어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지니까 괜히 더 뭘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택배라도 하나 오면 아, 나 오늘 뭐 했구나 싶고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사람인데요. 허전하고 쓸쓸한 날엔 작은 위안이라도 필요하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위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배 박스 열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휑해집니다. 그러면 또 뭔가를 사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비워집니다. 감정의 허기는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으로만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말할 사람이 없다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해보세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아니면 마음에 담아둔 말을 짧게라도 글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는요, 친구와의 짧은 통화, 창가에 앉아 느끼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나를 잊지 않는 무언가와의 연결감에서 옵니다. 덜 쓰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한 소비였는지 한 번쯤 물어보자는 겁니다. 차 할부금 때문에 병원비를 미뤘어요. 요즘은 다 전기차라잖아. 이 나이에 아직도 대중교통 타긴 좀 그렇지. 그래서 바꿨습니다. 조용하고 멋진 새 차. 주차장에 세워두었을 땐 괜히 뿌듯하기도 했어요.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고 스스로 대접받는 기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차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 그리고 빠져나가는 할부금까지. 71세 김재호 씨는 그러셨어요. 차를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안 타게 되더라고요. 기름도 아깝고 주차도 귀찮고 결국 버스 타고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도 할부금은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끔 필요해서 갖는 게 아니라 없으면 좀 없어 보일까봐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 그렇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편하다면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사실은요, 이제는 걷는 게 더 편해진 나이입니다. 멀리 나가지도 않고 오가는 곳도 줄어들고 이젠 내 두 발이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차를 타야 한다면 차보다 먼저 고쳐야 할 건 어쩌면 내 몸일지도 모릅니다. 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커피 향은 좋았는데 습관은 독이었어요. 하루 중 제일 여유로운 시간이 커피 마실 때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따뜻한 종이컵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 괜히 하루가 고급져 보이고 내 삶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죠. 근데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69세 박영숙 씨는 그러셨어요. 하루 두 잔이 뭐 그리 크겠어요? 그런데 4,000원씩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몇 년째였어요. 계산기 눌러보니 1,000만 원 넘게 마신 거예요. 놀랍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마시는 돈이 아니라 쌓이는 돈입니다. 하루 4,000원이면 1년에 144만 원, 10년이면 1,4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커피만 마시나요? 빵도 사고 케이크도 곁들이고 그렇게 한두 번의 여유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소비가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일 때입니다. 할 일 없어서 나가고 지루해서 카페에 앉아 있고 혼자 있기 싫어서 익숙한 공간에 머무르다 보면 결국 돈을 쓰기 위해 외출하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커피 맛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옵니다.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기,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기,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라도 읽어보기. 이런 게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덜 쓰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덜 쓰고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게 자유입니다. 옷은 샀지만 정작 입는 건 몇 벌뿐이었어요.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요. 이런 색은 없더라고요. 언젠간 입겠지 싶어서요. 이렇게 들여온 옷들이 이제는 옷장을 열면 꺼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느라 먼저 힘이 듭니다. 옷장은 가득한데 매일 손이 가는 건 몇 벌 안 되는 편한 옷뿐이더라고요. 72세 김현정 씨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놓고 태그도 안 뗀 옷이
몇 년째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근데 막상 나갈 땐 늘 입던 바지만 꺼내 입어요. 옷은 참 이상합니다. 살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막상 입을 일은 없고 입어도 편하지 않으면 또 벗게 되죠. 결국 남는 건 설렘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뿐입니다. 사치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입지도 않을 옷, 신지도 않을 신발, 한두 번 입고는 잊혀지는 옷들. 그게 다 작은 사치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수십 벌의 옷이 아니라 편하고 깔끔한 옷 몇 벌, 잘 맞는 바지 몇 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멋은 옷장에서 나오지만 품격은 삶의 태도에서 완성된다. 나이 들수록 옷은 줄어도 되고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편하게만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약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무릎이 좀 시려서 그랬고요. 그러다 어느새 버스 대신 택시,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시장 대신 배달. 그게 뭐 어때서? 싶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몸이 자꾸 무겁고 마음도 늘어지더라고요. 74세 이정복 씨는 그러셨습니다. 예전엔 동네 마실 나갈 때도 걷는 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굳이 나갈 일 있나 싶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택시는 편한데 몸은 더 무거워지고 숨도 차고 나도 모르게 약해졌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다 진짜 불편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택시비보다 더 무서운 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패턴입니다. 움직임이 줄수록 근육은 줄고 기초 체력은 떨어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 나이에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는 삶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진짜 부자는 내 몸을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 말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굽히고 앉고 씹고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자산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보세요. 배달 대신 동네 슈퍼까지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사소한 움직임이 당신의 몸을 살리는 소비 절약이자 건강 투자입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보다 안 갔던 후회가 더 컸어요. 사진첩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밥상 위에 놓인 회 한 접시, 환하게 웃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의 바람, 그 공기,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그땐 왜 안 갔을까? 한 번만 더 같이 했더라면. 이런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76세 조나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랑 제주도 한번 가자고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가 돈 아깝다고 계속 미뤘죠. 지금요? 형이 먼저 떠났습니다. 이젠 그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찌르듯 아파요. 여행은요, 무조건 가야 한다, 무조건 안 가야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왜 가는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외로워서 가는 여행, 현실이 싫어서 도피하듯 떠나는 여행. 그건 다녀와도 허전함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같이 있고 싶어서 떠난 여행,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떠난 여행은 평생을 버틸 힘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됐을 때 사진보다 감정이 남는 여행, 그게 진짜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해요? 라는 말의 함정. 자,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해요? 살아있을 때 쓰고 죽자니까요. 애들 다 컸으면 됐지. 이제는 나도 좀 써야죠. 맞는 말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좀 위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오래 참고 살아온 세대니까요. 자식들 앞에선 든든한 부모여야 했고, 사회에선 역할을 다해야 했고, 가족, 직장, 주변 모두 챙기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도 좀 쓰자, 나도 좀 누리자,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들 속에 진짜 내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기뻐서 쓴 건지, 정말 필요해서 쓴 돈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혹은 습관처럼 써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그걸 잘 안 돌아봅니다. 살다 보니까요,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은 또 다른 소비를 부르더라고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내가 원해서 쓴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돈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 정도는 써야지. 내가 빠지면 이상하지.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기도 뭐하고. 이런 말들이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감정을 달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끼자는, 돈을 꽁꽁 감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소비가 내 삶을 위한 선택이었냐는 거예요. 노후엔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필요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많이 쓰는 삶에서 덜 써도 불편하지 않은 삶으로 방향을 살짝 바꿔야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나도 좀 써야지 하면서 쓰는 돈이 정말 나를 위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눈치 보여서 쓴 돈인지, 그걸 한 번쯤은 구분해 봐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가 진짜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소비를 반복하게 된 5가지 이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소비를 계속 반복하게 된 걸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지갑이 먼저 열리는 순간은 마음이 가장 약해진 때다. 들었을 땐 무심했는데 살아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비 대부분은 계산기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작 물건을 사고 난 뒤에야 내가 왜 이걸 샀지? 뒤늦게 돌아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 자체가 소비를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무너뜨린 소비. 우리 세대는 나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역할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며느리로, 엄마로, 시누이로, 친구로. 내 이름보다 관계 속에 내가 먼저였던 시간들. 그래서 누군가 생일이면 돌잔치니 칠순잔치니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소비는 망설이면서도 남을 위한 소비는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겁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쓴 돈이 결국 나를 허물고 있었던 거죠. 이 나는 괜찮아라는 오래된 자기 위로 우리 세대는 참았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 말로 견뎌냈죠. 근데 그 괜찮아라는 말이 결국 나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도 참고 병원비 아껴가며 버티고 정작 내가 입을 옷은 미루면서도 누군가에게 줄 선물은 고민 없이 사줍니다. 항상 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 빈틈을 우리는 소비로 메우기 시작한 거죠. 옛날 물가 기준으로 아직도 산다. 5,000원이면 반찬 2~3가지 사고도 남던 시절, 10,000원이면 하루장 보던 기억. 그 기준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싼 거지. 10,000원이 뭐 큰 돈이야? 하면서 사실은 의미 없는 소비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5,000원, 10,000원씩 흘러나가는 지출이 모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노후는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 물가 기준으로 살면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소비가 말벗이 된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인 노년층은 감정형 소비를 할 확률이 3배 높다. 외롭다는 말, 예전엔 쑥스러워서 잘 못 꺼냈지만 이젠 다 느끼실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택배라도 하나 와야 사람 된 기분이 들죠. 그렇게 작은 위로를 찾다가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오, 많이 참고 살아온 세대. 그래서 더 쓰고 싶어진다. 솔직히 그동안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자식들 위해 가족 챙기느라 먹고 싶은 것도 미루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쓰고 싶다는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써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진짜 보상받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보상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것도 멋진 물건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지켜내고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그 소비를 반복해 왔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그 익숙한 감정들을 어떻게 새롭게 다룰 것인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바꿀까요? 이번 달 안에 해볼 3가지 작은 연습. 막상 바꾸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아껴야지 생각은 자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줄이려고 하면 마음부터 답답해집니다. 자식들 얼굴 떠오르고 내가 너무 쪼잔해지는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면 에이, 그냥 쓰자로 돌아가곤 합니다. 근데요, 지금 필요한 건 억지로 참는 절약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덜 쓰는 연습입니다. 다음 3가지만 이번 달 안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깁니다. 1. 무소비데이 하루 만들기. 딱 하루만 지갑을 쉬게 해보세요. 한 달에 하루 정해진 날짜를 무소비데이로 정하는 겁니다. 커피도 안 사고, 택시도 안 타고, 간식도 미루고, 그날 하루는 있는 걸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65세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대수인가 싶었는데요. 하루 종일 지갑을 안 여니까 괜히 내가 기특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써도 되는구나 싶은 하루였어요. 하루를 아무것도 안 사고 버텼다는 경험. 이건 내가 돈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 자신감이 쌓이면 지출을 줄이는 일이 덜 무서워집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소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달력에 체크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하기로 정하면 더 효과가 큽니다. 2. 카드 명세서 색칠하기. 지출을 보는 순간 소비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카드값이 많이 나오면 막연히 많이 썼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근데 진짜 줄이려면 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3가지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초록색, 꼭 필요했던 지출. 노란색, 없어도 됐지만 이해는 되는 지출. 빨간색, 지금 보니 아까운 지출. 68세 정일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색칠해 보니까 내가 기억도 못하는 소비가 제일 많았어요. 막상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는 숫자보다 색깔에 더 반응합니다. 색칠하고 나면 지출 패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족과 함께 색칠해 보시고 빨간색 항목 중 한두 개만이라도 줄이자. 약속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음 달 카드값이 달라집니다. 3. 자동전기 결제 정리하기.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돈부터 직접 찾아 없애보세요. 가장 무서운 지출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고정비입니다. 자동이체, 구독료, 각종 회비들.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내가 쓰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70세 이재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꿨는데 집에서 와이파이만 써서 데이터를 거의 안 써요. 근데 매달 5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이런 방치된 고정비만 줄여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1년에 수십만 원이 아껴집니다. 통장 정리하는 날을 매달 1일로 정해보세요. 자동이체 내역을 쭉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금도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닌 항목은 바로 해지하거나 중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 66세 이예숙 씨는 말 그대로 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TV, 홈쇼핑, 건강식품, 인터넷 할인 광고, 마트 세일 품목들까지 정작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샀습니다. 옷장엔 태그 달린 옷이 가득하고 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는데 정작 본인 무릎 치료비는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손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필요해요? 그 말에 걸음을 멈췄답니다. 순간 대답이 안 나왔대요. 그날 이후 혜숙 씨는 바꿔보았습니다. 홈쇼핑 채널은 아예 안 보기. 마트 갈 땐 꼭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가기. 세일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 몇 달이 지난 지금 쌓여있던 안 쓰는 물건들은 정리했고 그 대신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사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해요. 저도 한 가지를 바꿔봤습니다. 딱 하루 지갑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를 지갑 없이 살고 나니 내가 나를 지켜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덜 쓴다는 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조절해가는 연습이구나. 지갑을 덜 여는 삶은 덜 가진 삶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지갑을 덜 여는 삶, 그건 덜 가진 삶이 아니라 더 나를 아끼는 삶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각자의 작은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